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에 대해서, 화의 생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와 수는 항상 협력관계죠. 화 속에는 수가 들어있고요, 수 속에는 화가 들어있어요. 진한 자축 원령에 개수가 간목을 잉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 주어야 간목을 낳을 수가 있죠. 그리고 간목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이 튼튼하게 자라려면 역시 금생수를 통한 수가 또 있어야 되죠. 오늘은 화를 하는데, 화에는 역시 또 수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왕한가 화의 기운이 더 왕한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생산물이 달라요. 다른데 이 수화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이제 생산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토가 들어있어서 그 물질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줘야 돼요. 전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무토는 임수병화의 기운을 머금는다고 했죠. 그리고 기토는 개수정화의 기운을 토한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토를, 이렇게 수화가 토를 만남으로 해서 목과 금이라고 하는 생산물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목과 금을 우리가 오제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러면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반드시 무토를 만나야 되고요, 정화는 기토를 만나야 여기에서 이제 적당한 생산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형체를 만들려면, 병화는 목의 형체를 만들죠. 목의 형체를 만들려면 무토가 있어야 된다. 정화가 금을 만들려면 기토가 있어야 된다.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지장간으로 내려가서 지장간에서 보게 되면 또 토가 만드는 과정이 있죠. 우리가 화를 기운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운이라고 하기도 하고 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방합은 체가 되죠. 그리고 삼합은 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가 토를 만나면 목과 금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을 만들어낼 때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를 수승화강, 수는 상승하고 화의 기운은 내려오죠. 그래서 수승화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음양종시, 음이 종하면 양이 시하고 시작하고, 양이 종하면 음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양화와 음수가 만나야 무언가 거기에서 생산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수가 더 왕하게 되면은 한기가 더 왕하죠. 양기보다가, 병화의 기운보다가 추운 기운이, 따뜻한 기운보다가 추운 기운이 더 많이 나오면 이제 즉 한습한 기운이 되죠. 한습한 기운이 될 때는 여기서 간목이 나와요. 간목이 나오고, 따뜻한 병화의 기운이 더 왕하면 을목이 나온다, 이런 의미세요. 정화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지나치게 왕하고 임수가 좀 약하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경금이 나오고, 또 임수가 더 왕하다, 정화보다가 더 왕하다 이러면 거기서는 신금이 나오죠. 이것이 화의 상생상극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오행의 상생상극을 하는데,
이것을 학자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통변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요. 용법을 사용해서 말하면 쓸모 있는 일이 생겨야지 쓸모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쓸모 있는 일과 쓸모 있는 생각,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쓸모 있는 생각이나 사색적 개념에 너무 빠지게 되면은 명리학의 고유 정신인 경물치지의 사고에는 어긋나게 되죠. 그러면 먼저 이 시간에는 이제 병화의 상생상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병화 안에는 항상 개수가 있다고 보십시오. 지난 시절에 개수의 협력을 얻어서 병화가 목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키워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개수가 더 왕하냐, 병화가 더 왕하냐의 문제만 이제 우리가 잡으면 돼요. 병화의 자기개발 내력을 활용해서 실용화한 것을 교류하거나 소통을 통해서 파급시켜 나가는 것이죠. 병화가 더 왕하면 고객에게 맞추어야 된다. 개수가 더 왕하면 자신에게 맞춰야 된다. 과거에 다 배우신 내용들이죠. 이때 이제 개수가 너무 왕하면 특성이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럼 자기가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입안에서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는데, 병화가 왕하면 바로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화가 맞으면 서로 소통이 잘 된다는 뜻이죠. 병화가 소통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현실감도 있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게 되려면 병화 혼자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무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화생토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병화는 이 무토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외부와 소통을 하는데, 병화는 외부와 소통 능력이죠. 임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외부와 잘 접목할 수 있게끔 최적화를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콘텐츠 최적화라고 해요. 내가 만든 내력이 최적화될 뿐만 아니고 상대와 소통하기에 최적화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이죠.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현실에 맞춘 능력이니까 이것을 적합성이라고 해요. 사주에 병화가 있는데 만약에 무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가운데 중간 상인을 넣어서 중개 역할을 하게 해야 되겠죠. 어떤 매개체를 넣어 주어야 돼요. 토 대신에. 사주에서 화생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생토가 되면은 목국토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때는 을목이니까 목국토가 땅 속에서 목국토가 아니고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목국토예요. 이렇게 이제 무토의 기운, 이제 무토의 기운은 뭐예요? 무토를 우리는 흔히 지구의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온도를 주관하는 병화 임수를 머금죠. 그래서 이 무토를 이제 지구의 기운 혹은 공기의 기운이라고 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이제 무토다. 그리고 기토는 우리가 이렇게 밟고 땅 위에서 이렇게 밟고 사는 실제 땅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무토는 지구의 기운, 기토는 그 지구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기운. 그러니까 무토의 기운은 공기를 머금은 것이고, 기토의 기운은 이제 조습을 머금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목이 나오는데, 목이 왕하면, 그러니까 수가 더 왕하면, 차가운 기운이 더 왕하면 간목이 나오고,
춘분 이후는 이제 난기가 더 왕하니까, 따뜻한 기운이 더 왕하니까 을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국토라고 해요. 그래서 병화의 상생상극은 화생토, 화생토, 목국토, 이것이 이제 병화의 상생상극이에요. 병화가 목생화를 하는 과정은, 병화가 을병 목생화를 하잖아요. 을병의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는 화생토, 목국토를 해야, 이 과정을 화생토, 목국토라는 과정을 거쳐서 목생화를 한다. 이것이 이제 목생화의 과정이에요. 그럼 이 목생화를 하는데 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배우고 익힌 내력을 활용하다. 이것이 목생화의 통변이에요. 배우고 익힌 내력은 어디에서 나오죠? 계수에서 나오고, 자축인묘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병화가 하는 일은 소통을 통한 자기의 능력을 판매하기 위한 자기 능력 배출이라는 의미가 병화에게 들어있어요. 자기를 소통화하기 위해서 가불목이라고 하는 배우고 익힌 내력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병화가 하나만 있으면, 무언가 팔기는 하는데 목이 없으면 팔기만 하지 자기가 만든 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파는 것과 같으니까 이것을 중간 상인이라고 하죠. 화랑에 가면은 큐레이터와 같아요. 방송국에 가면 연출자가 있고 또 PD가 있고 작가가 있어서 합쳐져야 서로 협력해서 어떤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 과정이 목생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어떤 내력을 활용해서 목생화가 있어야 돼요. 그 목생화의 내력은 이제 수생목이라고 하는 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 화생토라고 하는 내력, 목국토라고 하는 내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는 뭐냐 그러면, 이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 외부에서 요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변화하는 환경이라는 뜻이죠. 변화하는 환경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 거기에 맞게 최적화된 자질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는 기능이 이제 화생토예요. 변화하는 세상을 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에다가 병화의 기운을 담는 거니까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토가 토해내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머금고 토해내느냐, 먼저 토해내고 그리고 나서 반응을 보고 행동을 하느냐. 그럼 무토는 먼저 가서 환경을 조사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지만은, 기토가 있으면은 먼저 가서 이렇게 건드려보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즉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는 외부의 것을 인식하지만 기토는 자기 것을 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국토를 하는 거죠. 화생토로 인식을 했으면 외부로 유출하기 위해서 목국토로 내력을 갖추어야죠. 능력을 쌓는 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인식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생토에는 시간이 별로 들어있지 않지만 목국토에는 하나하나의 내력, 과정이 들어있어요. 능력을 쌓아가는 데는 그 시간이라는, 절차라는 과정이 들어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목생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거죠. 병무 1번, 2번,
그리고 나서 을병, 여기 이제 3번이죠. 병화의 상생상거가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생토, 목국토, 그리고 을병, 목생화를 한다. 그러니까 상생상극에는 항상 목생화가 가장 우선이죠. 목생화가 우선인데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 화생토, 목국토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화생토라고 하는 과정 없이 목생화를 했다라고 하면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어떤 과정을 쌓았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써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병화가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과 동일하게 이제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 화생토, 목국토를 해야 돼요. 그러면 통변 순서는 항상 이렇게 목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목생화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먼저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능력을, 필요한 능력을 쌓았다. 그러니까 목적부터 할 것인지, 과정을 인식부터 할 것인지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4월에 상생상극은 을병이죠. 을병을 하기 위해서는 화생토. 화생토를 물론 기토로 할 수도 있어요. 무토로 하기도 하고 기토로 하기도 하죠.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영향은 다르지만 일단은 화생토 한 다음에 목국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국토 하고 나서 목생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운에서 화생토를 한다면 그해 운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환경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운이에요. 그리고 목국토가 운에서 왔으면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뜻이죠. 운에서 목생화 운이다라고 하면 시대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능력을 발휘해야 될 운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시면 돼요. 토가 있는데 화가 온 건지, 화가 있는데 토가 오는 건지. 대개 이제 화생토니까 화가, 오늘은 강의가 화가 기준이니까 화가 있으니까 토가 왔다 그러면 토가 온 해는 이제 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변화하는 환경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화생토. 그러면 그 알아차리고 그것을 인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국토. 그리고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서 내 능력을 내놓는 것을 목생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삼합은 이제 용이라고 했잖아요. 쓰임이라고 했잖아요. 용으로 했다. 그러니까 망합인 채로 하지 않고 삼합인 용으로 했다 그러면 출발점이 달라져요. 가령 4월이면은, 병화가 4월이면 사유축이 되죠. 사유축이 돼요. 그러면 병화는 병경으로, 목생화가 아니고 병경, 화극금을 해야 돼요. 이 화극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나 실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내 능력을, 변화한 환경에 내 능력을 내놓는 것과 이제 그 능력을 내놓고 나서 효과를 거두는 것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도 이제 목생화를 해야 돼요. 천간에서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는 원하는 사회 체계의 규칙을 아는 것이지만, 지지에서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무엇으로 경제 효과를 발휘하는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병화경금, 화극금을 해야 돼요.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능력을 쌓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 이것을
단련이라고 하죠. 통변 용어로는 단련 이러죠. 만약에 여기서 토가 없으면 자기 과정만 벌어지고요. 환경에 대한 과정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주에 수화가 없으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목이 있으니까 과정을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수화는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화는 없고 목금만 있다 이러면 가장 많이 통변하는 것은 어떻게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천간에 을병이나 갑병 이렇게 목생화가 되었다 그러면 지도자나 어떤 지도자의 어떤 지도력, 운영 능력, 지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천간은. 삼합으로 화극금을 한다는 것은 경영 능력이라고 해요. 경영 능력을, 즉 경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능력 배양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천간의 목생화는 운영 능력이라고 하지만 사유축 삼합을 해서 목생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생화의 목적은 화극금에 있다. 화극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 능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화가 목생화를 하느냐 화극금을 하느냐. 목생화를 하는 것은 이 삼합이 아니고 방합으로 하는 거예요. 방합으로 하는 것은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가는 것이고, 삼합으로 하는 사유축으로 하면은 이제 화극금이 목적이에요. 병화는 원래 목생화라고 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는데, 사유축에 경금은, 사유축은 사월이니까 경금이죠. 경금이 있으면 아니라고 주장해도 그런 거예요. 병문은, 그러니까 화생토는 인식기능이고 토생금은 과정이에요. 이거는 과정이에요. 항상 목과 금은 항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정. 토는 항상 요거는 인식기능이에요. 인식기능. 뭔 인식기능?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을 먼저 하느냐, 이 과정을 먼저 하느냐, 먼저 말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사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항상 인식이 먼저죠. 내가 설령 이렇게 금국을 가지고 있어도 천간에 금이 없으면 병무, 화생토만 해도 돼요. 이것은 체가 아니고 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용이다. 만약에 이렇게 사가 있는데 사, 오, 미, 이것은 이제 체라고 하죠. 체. 그래서 요거는 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병화, 무토, 그리고 을목, 그리고 이렇게 요걸 통해서 이제 목생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축이 되면은 이 목생화는 화생, 토, 그리고 나서 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극금 단련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사유축만 있고 경금이 없다 그러면 그냥 화생토까지만 하는 거예요. 경금이 천간에 없으면 화극금을 할 수는 없어요.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사람이 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금이라고 하는 물질의 귀함은 금융의 귀함이에요. 그리고 현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로 나누시면 돼요. 목생화는 사람을 귀하다 하니까 이것은 정치라고 하고요. 화극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이 귀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경제가 되는 거예요. 수의 상생상극을 설명을 할 때 용을 빼고 설명을 했는데 용을 넣도록 해야 돼요. 임수는 이제 해의
해월에 임수가 들어있죠. 그러면 만약에 해묘미 하면 삼합이죠. 그러면 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삼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삼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금생수를 해야 돼요. 수에서도 보세요. 임수는 해예근을 했죠. 해예근을 했는데 해묘미 삼합을 했느냐 삼합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이제 먼저 봐야 되겠죠. 삼합이 되지 않았으면 이 수는 삼합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신, 임, 금생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삼합이 되었으면 수생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상생상극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하나, 두 가지로 나누고요.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금생수를 하는 거냐, 수생목을 하는 거냐. 즉, 방합, 체냐, 용이냐는 즉, 방합이냐, 삼합이냐. 이 나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병화에 상생상극이 있다 이러면은 내가 4, 5월 병화는 4, 5가 당령이잖아요. 4, 5월 출생이 아닌데도 내가 사주에 사유축이 지장간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용의로 용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월지에 기반이 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용이라고 하지 않아요. 삼합이라고 하지 않아요. 즉 말해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출발이 원령에서 해야 돼요. 원령에서 출발을 하지 않는 삼합은 그냥 개인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원령을 무시한 모든 것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제해야 돼요. 원령에서 출발하지 않았을 때 식상이 용이거나 재성이 용으로 통변해도 되지만 근본적인 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원령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병화의 상생상극에서는 병화는 을병과 갑병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플러스 무토가 있어야 돼요. 무토가 있어서 요 무토가 있어야 비로소 여기에서 간목과 을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화생토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있죠. 화생토라는 과정이 들어있고 목국토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있어요. 간목이 목토를 하든 을목이 목토를 하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은 양간이고 을목은 음간이죠. 근데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과정을 겪는 거지만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협화음이 들어있고 불협화음과 이제 재활용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번복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복구나 재활이 있는 거예요. 병화와 신금이 있다고 해서 병신합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과정을 겪는 것이지만 이 을목은 신금이 오게 되면은 절제를 당하죠. 그래서 다시 복구하고 재활하고 해야 될 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병화의 상생상극이고요. 다음 시간은 정화의 상생상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